4교시 주제는 견딜 수 없는 어깨 통증, 회전근개 네. 질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김유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어깨 통증으로 한 1년 정도를 여러 병원에 다녔습니다. 침도 많이 마셨고 가는 곳마다 어떤 데서는 오십견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목 디스크라고 하고 뭐 견비통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회전근개라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있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나니까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깨 질환 하면은 오십견을 생각하는데 이 환자분도 오십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십견만큼 흔한 것이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회전근개 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회전근개 질환이 뭔지 또 오십견과 뭐가 다른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회전근개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회전근이라는 거는 회전하는 근육이란 뜻이고 회전근개의 개는 한문으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그 어깨 모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쪽이 앞쪽인데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위 그리고 뒤로 이어지면서 전체를 덮어주는 4개의 근육들을 의미하는데 이 근육들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어깨를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회전근개 질환은 뭐예요, 그러면? 예, 말 그대로 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개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노화로 인해서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역기라든가 배드민턴처럼 팔을 높이 들고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또 직업적으로 팔을 든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은 회전근개에 충격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또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또 완전히 찢어지는 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지거나 다쳐서 오는 급성 외상으로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끊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자극을 주면 아픈 충돌 증후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분 파열, 그다음에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형에서도 제가 이제 많이 썼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찢어져 있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실제로 찢어지는 그렇게 끊어지는 맞습니다. 이게 경우가 있어요. 얘도 지금 퇴행성 맞아요. 변화로 이제 파열이 온 겁니다. 그러네요. 모형도 네. 질환이 생겼네. 그럼 모형을 아주 잘 만든 거네요. 이게 진짜로 많이 써서 파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군요. 네, 회전근개랑 오십견이랑 둘 다 어깨가 아프고 팔을 못 올리는 거는 비슷한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오십견이라는 거는 관절을 싸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절낭이라고 그러는데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 조직이 유착이 되고 어깨 관절 자체가 굳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돌리는 근육이 손상돼서 오는 건데 퇴행성 변화라든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져서 팔을 못 올리는 것입니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팔을 못 올리는 원인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인지 오십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최 반장님이 나와서 좀 예. 도와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잠시 막간을 위해서 물 한 모금 하시고 예. 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들 물을 먹네요. 어깨 괜찮으신가요? 예. 예. 아까 먼저 발목 팔을 돌렸으면 어깨 앞으로 돌려야 한 돼요. 90도만 좀 올려봐 주세요. 예. 네. 일단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거는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져서 팔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 건데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질환이 질환? 있을 경우에는?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때. 예. 근데 반면에 오십견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관절 자체가 굳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힘을 줘도 이게 굳어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난이 예, 이렇게 그게 안 다릅니다. 올라가요. 진짜 안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약간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예. 어깨 관절 자체가 굳어서 옆에서 꺾어도 예. 안 꺾여지는 거죠.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들 번쩍번쩍 손. 손 드시는 거 보니까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최 반장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예. 저는 아직은 어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회전근개 질환은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회전근개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 기다리면은 저절로 나으면서 자연 치유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50견과 혼동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흔히 50견 앓고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50견이라는 건 대부분 40대에서 50대에 특별한 원인 없이 생겼다가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 운동 장애를 일으키지만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치유가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흐르면 맞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낫더라. 맞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안 예.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지나갔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질환 역시 관절염처럼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증상이 좋아질 때 이 회전근개 질환이 나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랑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수술하지 않고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증 같은 경우는 주로 약물이나 주사로 많이 호전이 되고 약물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을 복용하셔도 되는데 통증이 심할 때 많이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인대강화 주사 같은 것이 있는데 예. 이 주사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합니다. 요거는 진짜 확실히 예.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주 맞으시면 안 되는데 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가 이제 많이 끊어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추세입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경이라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되고 또 너무 많이 찢어져서 퇴화돼서 꼬맬 수가 없는 경우 아니면 관절 자체도 많이 망가졌을 때는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는 거. 어깨도 인공관절을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요게 치료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 사실 회전근개 질환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질환,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예방이 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 사용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팔을 높이 든 채로 하는 운동이라든가 작업 같은 것을 이제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평소에 회전근개 근력을 강화 운동을 해서 회전근개가 충격을 받아도 웬만한 충격에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학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간단한 운동법이 있는데 집에서 밴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 반장님 나와서 좀 도와주시죠. 예. 오늘 밴드 잘 준비했죠. 예. 네, 한번 열심히 운동 천천히 해보세요.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발목 그 염좌를 예방하는 거랑 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발목에 쓰던 거 갖고 나오시는 건 아니죠? 일단은 먼저 앞을 보시고 예. 왼손으로 예. 밴드를 잡고 집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는 이제 문고리에다가 걸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문고리 역할을 오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천천히 첫 번째는 외회전 운동입니다. 예. 천천히 팔꿈치를 옆으로 붙인 채로 천천히 밖으로 돌려주세요. 이걸 붙인 채로 예, 붙인 채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한 5초 정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다시 돌아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은 편안히 하시죠? 네. 이 밴드로 하면 조금 힘들어요. 이 같은 자세를 한 5번 정도를 예. 반복하고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예. 90도 저를 보고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붙인 채로 천천히 뒤로 당겨 보세요. 뒤로. 예. 이건 3도 운동한 거랑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예, 예. 네. 어, 그리고 다시 천천히 놓으시고 예. 이 운동을 마찬가지로 이제 5번을 하는데 예. 이런 운동을 하루 2번을 매일 꾸준히 이제 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부부끼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하다가 탕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예. 나는 여러 효과가 있는 아, 운동. 여러 가지.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 최시중 씨가 아주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어쨌든 꾸준히 하루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예. 한 15개를 한 세트로 해서 한 2-3번 그렇죠. 근데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운동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하루 2번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한 운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팔을 높이 들고서는 휘두르는 동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전근개가 어깨뼈에 충돌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드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50견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상황에 맞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아, 이 운동 그게 이제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운동을 어떤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하라.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운동하지 말고 쉬어라.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아, 어렵다. 사실 원칙적으로 회전근개 질환은 계속 설명드렸듯이 회전근개가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예. 찢어지거나 손상된 거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안 아픈 범위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육이라는 것은 안 쓰면 퇴화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발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관절 운동 회복하는 운동을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전근개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이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내 주치의에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네. 뭘 해야 하는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뭐 벤치프레스나 역기라든가 철봉에 매달리거나 딱 힘들어 그 보이는데. 턱걸이를 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높이 든 채로 하는 운동을 회전근개가 어깨뼈에 충돌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어깨가 아픈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어깨가 빠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어깨 관절이 유연해서 그렇다고 아.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회전근개 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탈모 예. 자주 되는 분들. 그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은 어깨 탈구는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은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관절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면서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쉽게 끼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이가 들었는데 한 50대나 60대, 70대인 분들이 응급실에 어깨가 탈구가 돼서 다쳐서 갔을 때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탄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탈구가 되면서 회전근개가 같이 나가면서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회전근개가 같이 따라오질 못하고 여기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어깨를 잘 잡아주질 못하니까 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네. 예. 유독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